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자, 인디 펜던트 데이, 우리나라의 인디 음악과 이런저런 문화와 뭐 음악 얘기와 또 이 밴드들의 흉악한 뒷면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면서 또 고스트 TV를 통해서도 중계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저 오늘은 피아와 함께 자리를 했어요. 5분의 건장한 남성, 건장하지. 꽃미남, 요즘 화장빨이 장난이 아닌데. 자, 피아가 지금 자리를 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 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FX 맡고 있는 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타 치는 하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혜성입니다. 좀 그다지 뭐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타입이 아닌 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누군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니들 이미 알고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요즘 요한 씨는 성형수술설이 있어요. 갑자기 얼굴에 카메라 빨도 받고 공연장에서 얼굴 보이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내 것도 고쳤대는데 이럴 순 없대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그러니까 좋아하던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 군데 고쳤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몇 군데 고쳤습니다. 어디 고쳤어요? 눈 같은 거 좀 크게 만들고 지금. 크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크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 피아의 앨범이, 이번 앨범이 이제 2번째 앨범이었어요. 예. 이제 해를 감당 넘겨서 작년에 나온 앨범이 벌써 되기는 했는데, 이번 앨범의 제목은 뭐였죠? Third Face입니다. Third Face. Third Face. 그거. Third Face. Phase. 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앨범이 3번째 앨범. 아니요, 2번째 앨범인데. 2번째 앨범인데 왜 써드예요? 그러니까 그 Third Face라는 그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단 관계자분들도 좀 3번째 음반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었는데 의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번째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Third Face라는 제목을 쳤습니다. 2번째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를 꼭 하고 싶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참 좋았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그 서드 그거? 무슨 뜻인데? 그 Phase라는 단어가 관점 어떤 그러니까 자기들 모르잖아. 순간 기억이 안 나요. 국면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국면이고 3번째 이제 상황에 접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음반은 그러니까 뭐 흑백 논리가 아닌 그러니까 3번째 어떤 다른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에 국면에 접했다 이런 의미를. 그래서 거만스럽죠. 좀. 제3의 길. 예, 그런. 이 락 음악의 제3의 길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2번째는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흔히들 말씀하신 팝 음악이고 또 2번째는 너무 또 그 반대적인 헤비메탈 그러니까 그런 팝과 헤비메탈이 아닌 새로운 어떤 선택. 아하. 그럼 뭐 아주 대중 취향이면서 파퓰러한 것과 아주 매니아 취향이면서 뭐 헤비한 그런 음악 이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뭔가 제3의 것이 있을 것이다. 예. 호라.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음반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작년도에 나왔던 헤비락 계열의 음반 가운데서 가장 사운드 퀄리티가 뛰어나고 섬세한 과정까지 아주 손을 잘 본 그런 거라서 사실은 이 피아는 이젠 인디 밴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좀.
감사합니다. 그 인디 밴드라는 게 이게 사실 이제 뭐 장사하는 배급의 어떤 경로라든가 이런 거에서 인디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언더그라운드 말라는 말도 아주 모호하긴 하지만 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메이저 밴드로 분명히 분류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음악 성향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팝적인 히트라든가 뭐 가요적인 그런 성향인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본인 말만 떠나 제3의 길이라 이게 규정이 안 되나 이 팀이. 그래서 반응이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다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 항상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뭔가를 노린다라는 거는 기존의 팬들로부터도 조금 당혹감을 느끼게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평소에 락 음악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힘들고 해서, 사실은 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긴 했죠. 하지만 앨범 내용에 관해서만큼은 뭐, 손색 없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앨범이었기 때문에 서포모어 징크스 대부분 두 번째 앨범 내는 밴드가 이런저런 거를 고전한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대단히 무사무탈하게 오히려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들 앞에서 불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닌데. 이 앨범 얘기라든가 음악 얘기도 괜찮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악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 팀 멤버들 가운데서 가장 팀 분위기를 흐리며 해치며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면, 자,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다 이렇게들 쳐다보고 있는데 마이크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제가 분위기를 많이 띄우고 그런 분위기인데 항상 타겟은 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너무 띄워서 나질러지거나 아니면 뭐랄까 그 뭐냐 너무 오버해. 너무 오버해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자질러지는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분위기는 띄우지만 타겟은 저에게 오는. 결국 욕을 먹고. 서울말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고스트 TV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처럼 무슨 뭐 홍대 앞에 무작정 상경해서 하숙치거나 이런 일 없이 자기 고장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로 진출할 때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지방에도 돼 있어야 되고, 또 자기네 도시에 농구단이나 야구단이나 이런 건 있는데 내세울 만한 밴드 하나 없는 도시, 그게 무슨 뭐 그게 도시 나부랭이냐 계속 씹었습니다만은 이 부산 출신인데 이 서울 말이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가 되는 데 대해서 이 고향 팬들이 배신감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 그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의 고향 서울이니? 근데 요한이 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그러니까 부산말을 많이 안 썼어요. 형, 헐레 형이랑 기범 형은 많이 썼었는데 요한이 형은 원래서부터 처음 봤을 때서부터 이렇게 서울에서 또 학교도 다니고 아니 뭐 쓰기 싫은 걸 억지로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 근데 헐레 군은 이제 악센트가 거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헐레이 씨는 뭐 사투리가 꼭이 어떤 촌스럽다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닌데 사투리하고 얼굴하고 좀 안 맞아요. 얼굴은 순정만화 나오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라는 순정만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반대적인. 아, 반대적인? 네 칸짜리 만화? 그 순정만화 맨 뒤에 머리 기르고 이렇게 휘어지는 머리하고 나왔던 주인공이 그 주인공인데 얼굴만 이렇게 커지고 몸 요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이등신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마이크 좀 넘겨줘 보세요. 그 본인이 순정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변의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네. 팬 사이트에 자주 안 들락거리나 보죠? 옛날에 말 많았었는데 내가 본 글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 근데 머리 스타일도 좀 베르사유의 장미를 좀 의식한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평소에 자기 자신이 꽃미남이다라는 그런 의식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아요 전혀?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 지금 자기가. 얼굴감 못하네.
이름이 헐랭이인 거에서부터 네. 아이러니가 시작되죠. 그러게. 아니, 그래서 얼굴이 저 정도 생겼으면은 이 예명을 예. 뭐 아무르 김이라든가 이스타시아 박이라든가 뭐 좀 이런 쪽으로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얼굴 저렇게 생겨서 기타 땀 한 방울 딱 흘러내리면서 팬들이 막 이렇게 어머 오빠 막 이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헐랭이 그래서 좀 망가지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원래 헐랭이가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해가지고 네. 어떤 상품화를 하자. 이 말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일말을 팔아가지고 아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모델 같은 거 해봐라. 네. 그런 얘기 가끔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헐랭이는 네. 말고 이렇게 짰습니다.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뭐 좀 이쁘게 꾸미는 것도 저희 뭐 스타일 하시는 분한테도 얘기 들어가지고 여자 팬들을 노리자. 네, 그런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 랭킹 1위네요. 아니 그 1인이 저고 네. 저 자, 여성들이 가장 그 싫어하는 남성 랭킹 2위가 지 잘생긴 거 지가 너무 잘 아는 애. 가장 싫어하는 랭킹 1위는 못생겼는데 잘생긴 줄 아는 애. 네, 지 못생긴 거 지가 모르는 애. 네, 이 타이밍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텐데 예. 뭐 할까요?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트랙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용돌이. 소용돌이. 예. 이 소용돌이라는 곡은 어떤 의미였어요? 일단 그 공연 때 관객과 밴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을 연상을 하면서 곡을 썼어요. 그런데 뭐 가사 내용도 약간 그러니까 더 한번 멋지게 놀아봐라 이런 의미를 담았고요. 예. 그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게 중간에 확실하게 터져주는 부분이고. 예. 자, 소용돌이.
이 무대 위에서 노는 걸로 따지자면 이 피아도 참 기네스북에 올라가면 올라갔지 남들한테 비교하면 서러워라면 이런 쪽인데 가장 무대 위에서 위험스러운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는 액션을 구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범이 형이 아무래도. 이범 씨가. 제가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그냥 네. 좀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죽을 지 살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행이네요. 옛날에 되게 많이 다쳤었거든요. 아, 네, 제 베이스에도 네. 눈도 찍고 막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고. 자기 베이스에 눈 찍고 예. 베이스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 예. 네크가 여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눈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한참 액션에 대한 전혀 무지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니 처음부터 액션이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 원래 지금도 뭐 조금 어색한 부분은 있는데 이거 충격인데. 예 옛날에 또 베이스를 일자로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다가 네. 눈도 한번 찍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기범 씨 모션은 사실은 그 접신 상태 무당 푸닥거리에 가깝잖아요. 근데 자기 다친 건 그렇다고 치고 남을 다치게 한 적은 없어요? 아직은 조심조심해서. 근데 요한이랑 네. 저랑 이렇게 어떤 보통 클럽엔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네.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그래서 좀 위험해서 제가 원래는 거의 요한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요즘 만약에 되게 조금만 되면 왼쪽으로도 가고 뭐 그렇게 하죠. 그 액션이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구사가 된 게 아니었으면 베이스를 비교적 얌전하게 치던 시절도 존재했어요? 얌전한 건 아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막 그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쩔 줄 몰라. 요새는 좀 많이 다양해졌는데 예전엔 그냥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흥분해서 자기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네. 항상 주체를 못하죠. 옛날에 제가 AFKN에서 무슨 토크쇼에서 어릴 때 밴드가 하나 나와서 밤에 톡쇼에서 연주하는 걸 봤는데 베이시스트가 막 날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흥분을 하더니 급기야는 베이스를 벗어놓고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야 그 밴드가 레드칠리 페퍼스가 나왔는데 심지 씨는 네. 포지션을 FX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 방송을 듣는 분 보는 분들한테 그 FX라는 포지션이 뭔가 네. 라는 데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FX라 그러면은 밴드가 공연할 때 옆에서 포그도 뿌리고 예, 옆에서 막 이렇게 조명 비추고 막 이러는 게 FX냐? 아 그런 거 아니고요. 네. FX라는 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FX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그냥 그 안에 포함된 뭐 디제잉도 하고 뭐 샘플도 하고 건반도 추고 아니 건반도 추고 건반도 치고 그리고 춤도 추고 뭐 이런 그래서 그냥 좀 약간 튀어 보이려고 그냥 만든 이름. 그 음악적인 FX를 말하는 거. 그 FX라는 개념 참 좋네요. 예. 예, 그 모든 걸 아주 한마디로 짧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남들이 밴드 포지션이 뭐예요? 그러면 저 스크래치하고 키보드하고 액션 댄스하고 바람잡이하고 뭐 이거를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네. FX. 처음에는 네. 이렇게 한글로요. 네. 여러 가지 효과라고 썼었어요. 아, 효과. 네. 근데 효과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 파트 맡고 있습니다 이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네. 효과래, 효과 효과. 아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효과보다는 그러면 쌀을 가지고 테스트해보죠. 쌀 되네. 쌀 아니고 기범이 형이 잘 못해요. 저는 쌀 해보세요. 쌀. 쌀보다 발음이 되게 좋아서 유비장비 간우 간우 간우가 틀린 겁니까 선생님? 간우? 간호가 누구? 체육관 장충 체육관 네. 간우 장충 체육관. 그리고 한 번은 간호, 유비장비 간호. 그때 인터뷰하는데 제가 무슨 여러분들 슬램 하실 때 너무 가격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옆에서 되게 웃더라고요. 가격하게 하지 말라고. 저희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가격한 락 음악을 듣고 가격하는 라그마 또 가격한 락 음악 과학 시간에 듣다가 그러면은 그 말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 전직 대통령 어느 분이 그랬다는 그 애무부 장관은 자꾸만
강강이나 하지 말고 M나 잘해요라고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현실이구나. 강강 여행 가세요. 강강버스. 관광버스. 정말로 강강버스거든요. 근데 안 고쳤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서울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요새 좀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고쳐지면 좀 서운하죠. 네, 그쵸. 서울말 쓰는 것보다 부산말 쓰는 게 네. 더 귀엽고 좋은데. 네. 신지 씨도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관객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 오빠를 남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 이 분위기하고 외모까지는 좋았는데, 이 하는 그 행동 패턴이, 네. 겨울날 밤 둘이 이렇게 눈 맞으면서 가로등 밑에서, 네. 야, 키스하자. 싫어, 똑바로 지내라 말이야! 막 이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얘기할 땐 굉장히 얌전하네요. 저요? 네. 신지가 진짜 몸 안에 능구렁이가 한 100마리 정도 있거든요. 능구렁이가. 저희는 능청 떤다고. 능청. 네, 능청스럽다. 네. 이런 팬들 앞에서는 되게 얌전하고 이러고. 평소에는 안 그런데 구렁이들이 살 움직이지 않을까. 낱말 잘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다 이중인격으로 보이는. 그래서 사실 헤비락 음악 종류의 밴드들이 다 그런 식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하하 그래서 그럼요. 저희 좀 이따 공연 재밌게 즐겨주세요. 무대를 나서 자 시작해볼까. 그런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나라 한국 락의 취약점이 멘트 아니에요, 멘트. 네. 그러고 끝나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진짜 거기에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이러는 거. 근데 그거 뭐 무대에서 이렇게 그 모습하고 그러니까 평소 밑에 내려가서 모습하고는 제 생각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미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미친 모습이 이렇게 내려와서도 똑같이 이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무대에 가서 또 똑같이 안 변하다면 그것도 진짜 큰 문제고요. 평상시 생활에서 계속 무대 위 사정에서 계속 하고 있다라면 이제 가족들이 본인 모르게 이사가 버리고 그런 사태가 생기겠죠. 근데 저희 밴드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좀 되게 얌전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점잖고 소박하고. 소박하고. 진짜 소박하고. 순박하고. 인격적이고 조용하며 사람들도 괜찮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역시 능구렁이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밴드는.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혜승 씨는 지금 팀 멤버들 가운데서 나이가 위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래입니까? 제일 막내인데요. 제일 막내.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도 그런 티가 좀 많이 나요. 네. 최연소 멤버이면서 얼굴도 굉장히 동안이지만 생긴 것 자체가 좀 미소년 타입이고. 그걸 본인이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피부도 굉장히 좋은데. 그걸 본인은 왜 싫어하나요? 그냥 남자가 이쁘게 보이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옛날에 LA 메탈 시대에는 예쁘게 생긴 밴드 멤버들이 무대에 올라서 흉악한 짓 하면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걸로 보이고 뭐 이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흉악한데 올라가서 그렇게 위에서 드럼 흉악하게 치는 거 말고 이렇게 미소년인데 올라가서 드럼 흉악하게 치면 멋있지 않아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남성답고 흉악한 그런 쪽을 원한다면 우리가 잠시 오늘 짬을 내서 그런 스타일로 얼굴을 좀 만들어 드릴까요? 여기 재떨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번만 세게 부딪히면 흉악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얼굴이 미소년인 게 그렇게 싫었습니까? 뭐 싫은 건 아닌데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사실 좀 그렇지만 얼굴은 그다지 마음에 드는 얼굴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신경 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든 받아들인 사람 그렇게 받아들여요. 드럼 몇 살 때부터 좀 시작했어요? 저는
중3 말 정도부터. 중3 말 정도? 네. 자, 그러면, 자, 피아는 언제 망가졌는가, 이 망가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인생 행로를 추적을 해봅니다. 처음에, 네. 물론 뭐, 처음에는 기타를 쳤다가 포지션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포지션은 상관이 없고, 누군가의 레코드를 듣고 혹은 누군가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뻑이 가서 나는 이 길이야, 내 인생. 그래서 인생이 언제 망가졌는가라는 그 첫 순간.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스콜피언스를 듣고 락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밴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쿨 밴드 하면서부터 쭉 이 암흑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콜피언스를 듣고 망가졌다. 예.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그때 듣기도 들었고 그 라이브 테이프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콜피언스의 어떤 점이 자기를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냥 일단 스콜피언스 일단 처음에는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유명한 스틸 러빙 유 같은 홀리데이 같은 거 듣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그 디스트한 기타 사운드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요한 씨는? 저는 그 사촌 형으로부터 헬로윈을 들었거든요. 헬로윈. 네,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그 동네 그 구멍가게 레코드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비디오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였었는데, 네. 거기서 판테라하고 네이팜데스라는 밴드하고 슬레이어의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흉측해라. 그때 저는 진짜 그 충격을 너무 크게 흉측해라. 거기서부터. 네. 저는 네이팜 데스 막. 네. 아니 그때 중학교가 네. 펄잼을 제가 한참 뒤에 들었어요. 듣기까지 데스메탈에 많이 심취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별로 이렇게 가까이 안 하고 친구들이 그런 완전 매니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데스메탈이나 뭐 슬레이어나 네이팜 데스나 그런 밴드를 들으면서 심취했고 지금도 헤비락 밴드의 보컬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제 이름은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날카로운 대답인걸요?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싫었어요. 사실은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물론 너무 좋고 너무 사악하게 들려요. 그게 원래 이렇게 무슨 시커먼 옷 입고 나오고 여기다 뿔 달고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은 무슨 잘나풍그라를 수트라라는 뭐 이런 사악한 뭐 이런 하는 것보다 요한 그러면 약간 성스러워 보이는 이름인데 그런 다음에 멋있잖아요. 그 만화 중에서 몬스터라는 만화. 거기 나오는 정말 사악한 주인공, 악의 본체, 순수한 악의 실체, 걔 이름 요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언제 망가졌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심지 씨.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잭슨 듣고서.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 마이클 잭슨 듣고서 망가진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어킹도 좀 따라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마이클 잭슨 오락을 많이 다 샀었죠. 아, 마이클 잭슨 오락을 샀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오락은 필살기를 쓰면은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추거든요. 아, 그건 나도 안다. 그런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악이 좋은지 모르고 그냥 그런 게 너무 멋있어서 했는데 나중에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전 문워킹 되게 열심히 연습했었거든요. 그때 했었으면 나랑 좀 같이 좀 해보자 그랬는데. 심지 씨는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왜 심지예요? 본명이고요. 본명이? 본명이고요. 네. 성이 심? 아니요. 노심지고요. 지금 왜 웃으시지? 아니 뭐 사람 이름을 듣고서 웃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수호지에 나오는 주인공 노지심인데 노심지다. 이거 참 재밌네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놀렸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징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안 잊어먹는 이름 가지고 있는 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랑 똑같은 이름 거의 없고. 네. 심지란 이름 또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저 최근에 제 이름이랑 똑같은 애를 드디어 한 명 봤거든요. 나해철 무슨 성형외과 이거 있더라고요. 헐랭이 씨는 본명은 공개를 안 해요? 거의
제 친구들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본명을 아예 쓰지를 않아서? 네. 왜 본명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까? 무슨 이름을 하든 헐랭이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이미지에는. 네. 아, 근데 본명은 얘기 안 하는 편이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헐랭이는 왜 헐랭이가 됐어요? 저도 음악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헐랭이가 굉장히 궁금해서. 원래 이제 좀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부산에는 뭐, 이제 학원 같은 개념의 메탈 라이브라는 아, 예. 네, 그 집단에 있었는데 거기 되게 이제 큰 형이 나를 딱 보더니 야 너는 내 군대 동기 헐랭이랑 똑같다고 하는 짓이나 생김새도 비슷하다. 넌 헐랭이다. 그렇게 돼서 나도 본의 아니게 솔직히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게 헐랭.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네, 헐랭이가 되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헐랭이가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되게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그 이름 때문에 형 인생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이름에 말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같이 3시간만 있어봐도 네. 정말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근데 언제 망가졌어요? 저는 저도 중3 때 저도 이제 팝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웸이랑 뭐 아하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기타리스트로 들어간 거는 다이어 스트레이츠를 듣고 마크 노플로 그 분의 네. 플레이가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기타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다이어 스트레이트로. 그런 다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이어 스트레이트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중간에 취향이 헤비한 쪽으로 변한 건가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메탈리카로 넘어가면서 뭐 판테라, 뭐 요한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이제 술 친구로 만났었어요. 그런 같이 이제 계열이 비슷해요. 술 친구는 몇 살 때부터 술 친구였어요? 중2? 중3? 그때는 몰랐고요. 아니 어릴 때 술 친구라 그러니까 고3, 아 고3 때? 2, 3 때요. 예. 예. 그 동네 놀이터에서 소주에다가 닭광 끼고서 동네 주민도 공포에 떨게 했군요. 근데 그 학교 근처나 저기 대학 근처에 이렇게 다락방이라고 있었어요. 예. 거기는 이제 교복을 입고 가도 술을 팔더라고요. 예, 교복 입고 가도. 예,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교복 입고 가서 이제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교복 입은 사람한테 술을 팔아준다고 해서 그렇다 떳떳할 건 또 뭐 있어요? 입장만 시키면 딴딴하고요? 그때는 그게 뭐 어려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물론 안 되는 거죠. 되게 모르는데. 자, 혜승 씨는? 저는 어렸을 때는 팝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락에 빠지게 된 거는 중3 때 MTV에서 311이라는 팀을 보고 아하. 완전 이제 지금까지 네.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망가진 족보를 팔기 시작하면 대략의 세대하고 대략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막내라 그러더니 망가진 게 311이에요. 그래서 뭐, 네. 랩이랑 락이랑 합쳐진 음악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11이면은 이제 완전 참신한. 네. 나는 37 가방 메고 학교 다녔는데 311이면은 이게 이제 참신한 거죠. 네. 그 혜승이라는 이름은 약간 여성 이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여자 이름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돼? 안 그래도 자기 예쁜 거 싫은데. 그 이름도 여승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성도 양씨고. 아, 성도 양씨입니까? 네. 그럼 양혜승 씨하고 완전히 동명이인이네요? 네. 이쪽이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타임에서 노래 한 곡? 예, 융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융단. 예. 이 융단은 내 마음에 융단을 깔고 융단이 아니면 융단 폭격의 융단이요? 아니, 내 마음의 융단. 아, 융단? 자연을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아, 자연을.
자, 지금 방송을 고스트 네이션을 듣고 있는 분들, 또 고스트 TV를 보는 분들 가운데서 음악을 지금 직접 하고 있는 분들도 꽤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라려 드릴게요. 사용 악기는? 저는 베이스는 스테이터스 에너지 5라는 모델을 쓰고요. 네. 산스 프리앰프랑, 그다음에 앰프는 SWR SM900 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세팅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아무래도 저희 음악이 리듬을 중시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네. 킥의 그 톤이랑 색깔을 비슷하게 묻어가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주할 때 가장 자신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하고 가장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그 지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유한 씨는? 저는 보통 계속 슈어 58A 밖에 없었는데요. 요 근래 그 보스에서 기가 딜레이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 요즘 밴드들 가운데서 이제 보컬리스트도 기타처럼 뭐 페달 이렇게 놓고 이펙팅을 자신이 조절해가면서 하는 게 특히 하드코어 밴드에서부터 그게 아주 많아졌는데 유한 씨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보컬 이렇게 뭐 어떤 더 씌우기 효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딜레이 정도 효과. 근데 뭐 몇 분음 프로 나누고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그쪽 컨트롤러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걸 제가 직접 하는 게 오히려 그 고개도 잘 묻어나고 그래서 그걸 사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금 아예 좀 조작이 좀 약간 미숙한 편인데 아주 좋은 반응,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밟히나 보죠? 네, 그게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 제품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통굽 신발을 신었더니 한 번에 항상 두 개가 이렇게 찍히는 바람에 안 넘어가고 노래 이렇게 특히 조용한 노래에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다 이렇게 밟았는데 안 넘어가가지고 아주 난창 경험하는 통굽 신지 마세요. 심지 씨는? 저는 07 프로 믹서 한 대랑요, 턴테이블 한 대, 그리고 노드리드 2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키보드하고 스크래칭하고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 편입니까? 정확히 반반 정도. 아, 정확히 반반 정도의 비율로. 네. 근데 키보드하고 스크래칭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면서 헷갈리진 않고요? 네,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디제잉을 하는 멤버가 이제 밴드의 레귤러 멤버로 포함이 되는 것이 이 최첨단의 유행이면서 이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밴드에서 레귤러 멤버로 그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멤버가 있는 게 피아가 첫 밴드 정도 소열 아니겠어요? 네. 그런 포지션에서 다른 밴드에는 이제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 같은 것들은 어디서 얻고 어떤 식으로 교류하죠? 저는 정보를요. 그러니까 외국 음악 많이 듣지만요. 외적으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제 생활 자체가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음악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데서 다 찾고 그리고 즐기려고 많이 했어요. 네. 알쏭달쏭 알듯합니다. 판 같은 걸 이렇게 구하러 가는데 보통 DJ들이 가는 장소보다 좀 약간 독특한 데. 청계천 이렇게 상황통시장 거기 가서 좀 신기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샘플링도. 그거는 다 해야 되는 노력인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폴레이 씨는요? 저는 기타는 PRS 커스텀 24를 쓰고 그러니까 앰프 헤드는 라인 6 블랙스톤 헤드 그거 두 개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녹음 시에는 메사부기를 썼는데요. 메사부기를 여건상 지금은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공연 자체가 되게 이제 대규모의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 6 블랙스톤 헤드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기타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쓰거나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 앰프 게인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게 앰프 게인이기 때문에 이제 매 공연장마다의 그 공간에서의 이제 자체 이제 게인 그걸 되게 중요시하고 플레이 그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혜승 씨는? 네, 저는 드럼은 오렌지 카운티 드럼 앤 퍼쿠션이라는 메이커 쓰고 있고요.
심벌은 질디준, 스틱은 빅펄스 쓰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페달이나 스탠드 같은 하드웨어는 펄 쓰고 있어요. 그 연습은 얼마나 하는 편이에요, 피아노는? 보통 그 공연 분위기가 갑자기 연습에 대한 얘기가 나니까 굉장히 막 피식피식 웃음소리가 나면서 이상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걸까? 너무 적게 해서 그런 걸까? 왜 그래요, 연습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연습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많이 하는 거에 비해 별로 늘지는 않아요. 저희가 맨날 합주하면서도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맨날 연습만 하는데 늘지는 않는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냥 태지 형이 합주하는 걸 보고 난 후로는 우리가 합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그쪽은 어떻게 하던가요? 12시간 이상을 진짜 하더라고요. 12시간이요? 그러니까 낮에 처음에 합주실을 그때 같이 썼었는데 ETP 페스티벌 할 때요. 네. 근데 그 우리는 2층이었고 이제 지하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뭐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또 한 타임을 또 계속 그 합주를 구경하게 됐는데 그걸 계속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진짜 야 연습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팀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12시간이라. 아주 괴롭겠는걸. 밴드들도 끝나고 나니까 합주 끝나고 나니까 다들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네. 본인만 쌩쌩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합주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또 그만큼 또 그 단기간 내에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하버드 들 갔을까요? 자, 피아가 이제 창단된 지 몇 년 됐죠? 횟수로 이제 6년. 6년째 접어들었어요. 횟수로 6년. 예. 아, 6년이면은 물론 뭐 예전에 음악 하신 분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겠고 평생 업으로 삼은 분들도 있겠고 하지만 6년이면은 보통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최고 잘 나가는 스타가 하나 나왔다가 없어지고 해체하고 갈라져서 다 솔로하고 딴 팀 나왔다가 떴다가 또 없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내려가고 다음 팀 또 나왔다 이런 게 한 3번 정도 돌아갈 시간에 그 기간이 이제 6년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앨범은 2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말 놀이터에서 공연도 했고 놀이터에서 공연도 했고 굴를 만큼 굴르고 먼지도 먹고 뭐 여기 나와서 쪽팔려서 말은 못하겠지만 눈물도 좀 먹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서태지가 경영하는 괴수 인디진의 스카웃이 돼서 두 번째 말하자면 이게 메이저 데뷔 앨범이 되는 셈인데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차가운 눈길이랄까 혹은 질시랄까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는데 뭐 그런 분위기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앨범이 딱 출시되고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밴드 음악이 바뀌면서 거기에 어떤 누군가 제3자의 그 터치가 들어갔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뭐 누군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무시를 하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어떻게 보면 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들이 또 모든 작업을 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바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과소평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근데 서태지 씨는 오히려 밴드들의 음악에 거의 완전히 간섭을 안 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 음원에 대한 관여를 전혀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서태지 씨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듀스를 하고 개입할 부분에서는 개입하고 이렇게 선후배 사이에 돕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서태지 씨는 완전히 재량권에다가 100%를 일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왔더니 말하자면 까부 얘기해서 그러면 서태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음악이 조금 부드러운 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설령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럼 그게 왜 나쁘죠?
그 사람들은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지? 아니, 네, 설령,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상세하게 좀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알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서태지 씨가 그 괴수 인디지네에서 하는 밴드의 음악에 대해서 거의 간섭받지 않는다는 거를. 예. 그런데, 만일 프로듀서가 이렇게 개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하고 해서 밴드의 성향이 약간 바뀌었다면, 아니, 그렇다면 그건 왜 또 문제가 되는 건데?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외국에 수천, 수만 개의 밴드가 있고, 프로듀서가 있고, 그래서 셀프 프로듀스를 해서 자기 거를 이렇게 100% 하는 그런 밴드들도 있지만, 그 프로듀서와 상의해서 자신의 밴드 내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의 거를 밴드가 소화해서 집어삼키고, 영역을 늘려가고,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수천, 수만의 밴드와 수만 명의 프로듀서가 합심해가면서 그 나라의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인데, 만일 그렇게 지금 안 돼서 저는 그게 서운한데, 완전히 100%를 피아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게 서운할 지경인데, 만약 그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가요.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 힘으로 해서 앨범을 내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그거를 잘 그 앨범도 특히나 안 들어보신 분들이 서태지가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 저 사람들은 그냥 피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가 그러니까 요즘에도 항상 술 먹으면서 건배하는 게 자생력 이런 말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밴드고 피아를 그냥 피아자 스타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생력이란 밴드가 셀프 프로듀스를 해서 모든 거를 내부에서 소화하는 밴드 타입이 뭐 세상에 다 그런 밴드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밴드가 외부 프로듀서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넓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밴드가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 그런 식이라면은 이 우리나라 월드컵 4강도 히딩크가 옆에서 감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은 허수아비고 인형이고 무의미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참 그만큼 민감한 것 같아요. 그 서태지란 이름 자체가 되게 대중들에게는 되게 민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지들이 음악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이건 붙잡아 좀 때려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니들도 6년 동안 흙먼지 먹고 고생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 낼 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음악을 서포트하고 받쳐주고 있는 회사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녹음 계속 해야 되고 그럼 너넨 좋겠다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꼭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좀 돼서 그래요. 딴 얘기 합시다. 자, 올해 이제 2004년의 피아의 계획은 뭡니까? 일단 라이브 와이어라는 큰 공연이 있고요. 네, 콘과 스테이트X가 와서 공연하는 거기에 참여 같이 또 하게 됐고, 일단 뭐 계속 그 라이브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가 또 새로운 곡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올해 2004년 피아 아주 좋은 일들 이렇게 바로 공연 활발히 잘 되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분이 아직 안 삭혀져가지고 안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한마디 더 해야 된다. 말리지 말아요. 그 피아 나 하고 나서요. 피아 노래 중에서 뭐 글루미 선데이나 이렇게 예전에 헤비함에 비해서 헤비함이 조금 줄어들고 세련도가 늘어난 노래들이 몇 곡 있었다 이거지. 그럼으로 해서 락의 진정성에서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 그 얘기하고 싶은데, 락 음악이라는 게 저기 동네 땅패들 모여가지고 힘자랑 하는 데도 아니고 팔씨름 하는 데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음악이라는 게 음량 체크해서 데시벨 얼마 나오나 가지고서 뭐 음악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반 대중이든 아니면 매니어든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뒤떨어진 음악에 대한 그릇된 이야기를 막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밴드가 물론 메탈리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체인지가 벌어지면서 지지하는 사람, 갈라진 사람 그랬을 때 그 제임스 hetfield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비네스라는 거는 스피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의 팬들은 이 헤비네스하고 스피드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속도가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빨라야만 헤비한 음악은 아니다. 느린 상태에 진짜 헤비한 그게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듣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으로 그거를 감당을 하는 부분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뒤에다가 매니지먼트나
뭐 환경이나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집어넣는 것은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나 비열한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 2004년 재미있는 해 되시길 바라요. 오늘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예, 뭐 근데 안 한 얘기 뭐 이렇게 흘린 얘기 있어요? 아, 2004년이 원숭이 해라 제가 네.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로고가 원숭이거든요. 아 피아 로고 예. 원숭이인가요 그게? 예. 저는 뭐 딴 건 줄 알았어요. 아, 그 원숭이를 말한 거군요. 예. 그리고 그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렇게 다 보면 다 원숭이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일집에서 가장 히트했던 곡이 원숭이라는 곡이고 해처럼 많이 틀어주셨던 걸로 제가 예. 그래서 이번 2004년도 확실히 우리 회로 잡자. 예, 원숭이들의 반란을 지켜보라 뭐 이런 예, 그런 한 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의 반란을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피아였습니다. 마지막 곡 뭐 보낼까요? 마지막 곡 마지막 곡 박스의 커즈. 오케이. 예, 커즈로 하겠습니다.